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특례의 합격생들의 입시 결과를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원서 지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쓸까? 어떤 학과에 쓸까? 어느 정도의 대학에서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실제 대학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시니까. 하지만 이 특례 전형, 특히 이제 더군다나 3년 특례 전형도 아니고 12년 특례 전형의 경우 어느 정도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에서 실제 합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원서를 쓸 때 우리가 참고 자료로 삼아서 원서를 쓰기가 정말 어렵죠. 또 많은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저 같은 입시의 전문가가 이 정도 성적이면 붙습니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12년 특례나 3년 특례 전형과 다르게 정원 외선발이라는 점.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업적 역량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업적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 또 하나는 SAT나 IB 성적 같은 이런 성적이 해마다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만점자의 비율이나 표점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점. 그 다음에 지원하는 대학과 학과의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 결국 전년도의 데이터를 100% 활용하여 이를 통하여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사실 내 성적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붙을지 안 붙을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참고적인 자료들을 활용해서 원서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리뷰에서는 이번 시간에 저희 유튜브에서는 12학년 특례 전형의 변경사항, 그 다음에 의학계열의 주요 핵심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합격생들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모든 사례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 하단에 블로그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2024학년도 12년 특례 전형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학들마다 시행 계획이 나와 있을 뿐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죠. 보통 모집 요강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발표되어지면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현재까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12년 특례 전형에서 숭룡여대 약학과에서 3명을 선발한다. 서류평가 100%다.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 요거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 대구카톨릭대학교 전년도에는 필독고사 100% 1단계였는데 올해부터는 공인어학 성적 20% 최저 기준으로 활용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성균관대학교는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는 서류평가 100%의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국대학교 YG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진다. 이건데 수능 최저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서류평가나 모든 지표의 의미가 없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는 전년도에는 국어 생물 시험 봤는데 올해부터는 국어 생물 화학이 추가된다는 점,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다는 점, 이게 달라지는 점이고, 서울교대도 면접고사 100%예요.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은 전년도에도 면접고사 100%였는데 올해 뭐가 적용이 되냐? 수능 최저에 적용이 된다. 수능 최저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10입니다. 각 영역이 3등급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당연히 이제 동국대학교 YG와는 차이가 많죠. 그만큼 수능 최저가 낮습니다. 한국외대는 서류평가 100%를 실시하다가 올해부터는 면접 100%를 실시하게 되고요. 면접은 인터넷 면접 영상 업로드 형태로 보게 되는데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제외한 일반 대학, 일반 학과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나 경희대까지 보면 한국외대, 경희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은 서류평가 100%죠. 면접도 없습니다.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와 그 다음에 한국외대가 면접을 실시하는데 두 개 대학교의 면접의 방식은 동영상 업로드 형식의 면접이에요. 한국어 구사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동국대학교 YG는 지필고사 100%에서 동국대학교 YG가 아니라 동국대입니다.
서울의 동국대학교는 지필고사 100%에서 서류 전형 100%로 바뀌었고 차의과대학은 3년 특례, 12년 특례 약학과를 올해부터 선발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인재 전형, 특별 전형, 다시 말하면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차에서 자기소개서를 적용한다. 자, 아시는 것처럼 국내 수시 전형과 3년 특례 전형의 모든 대학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어요. 하지만 12년 특례의 특징, 그 다음에 외국 12년 특례, 그 다음에 그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는 전형의 특성상 자기소개서가 가지고 있는 역할 자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자소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서울대학교가 12년 특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종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하게 됨에 따라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자소서를 폐지한 학교도 있을 거고 자소서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쯤 자기소개서의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일반 제약, 그 다음에 이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의학 계열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를 선발하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서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 건양대, 인제대, 카톨릭 관동대, 동국대, YG, 을지대, 그 다음에 아주대, 대구 카톨릭대학교 전기에서 선발하고요. 후기 전형에서 9월 입학해서 의대를 선발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후기 전형에서 선발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YG 수능 최저 적용한다.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대학교에서 1단계 공인화학 성적을 반영한다. 요 점이 달라지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약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숙명여대 약대가 올해 처음으로 약대 12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가천대, 고려대학교, 세종인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는 의대의 경우에서만 면접을 실시하고 약대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평가 100%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달라지는 점이고요. 한의학과는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는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대전대학교, 우석대학교, 동국대학교, YG 이렇게 필답고사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는 전형들입니다. 자, 수의학과는 서울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고 서울대, 건국대학교는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을 보게 되고 치의학과는 연세대학교는 서류평가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2년 특례 전형의 변경사항, 그 다음에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년도의 입시 결과 합격생의 성적을 올해 원서 지원의 명확한 기준으로 삼기가 참 어렵다. 이 점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염려스러운 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3년 특례 전형과 마찬가지로 12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는 대학에서의 모집 인원과 학과의 모집 인원이 적다는 점이에요.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표본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표본의 결과를 올해 원서 지원의 정확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이 점이 어려운 점이고 두 번째는 정성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IB 성적이나 A레벨 성적이나 또는 GPA 성적, SAT 성적, AP 성적, 공인화학 성적, 기타 활동 증빙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지기 때문에 SAT 몇 점, IB 성적 몇 점이면 어느 대학 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준 점수의 변화가 크다는 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IB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도에 IB 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숫자가 17만 명 정도 됩니다. 2021학년도에는 16만 5천 명이고 그 다음에 2022학년도는 17만 3천 명인데 모집 인원이 가장 적었었던 16만 5천 명 2021학년도의 만점자가 그 전년도에 141명의 10배죠. 1187명이 만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은 늘었는데 오히려 만점 인원은 651명으로 줄었죠. 물론 651명도 2020년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IB 성적이나 SAT 성적이 그 해당 연도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숫자에 따라서 표준 점수,
만점의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SAT 몇 점이면 어느 대학을 붙었다. 작년에 SAT 점수가 몇 점이고 IB 성적이면 몇 점이면 어느 대학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 합격생의 성적이 올해의 100%의 원서 지원의 기준점이 될 수는 없어요. 이런 점들 미리 알고 계시면서 우리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고 대략적인 원서 지원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유튜브에서는 몇 개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톨릭 대학교 의학과에 선발한 학생을 보도록 하면 이 학생은 네팔에서 공부를 했고요. 학교는 A레벨 학교입니다. 성적은 올 모든 과목을 A를 맞았고요. SAT 성적이 매우 우수하죠. SAT가 1580점이고 AP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요. 어학 성적은 119점이고 토픽은 6급입니다. 자,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를 가려고 할 때 뭐가 되게 중요하냐? 하나를 꼽아라. 그럼 제일 첫 번째 꼽는다면 토픽 성적이에요. 토픽 성적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12년 특례 전형 의학 계열에서는 토픽 성적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의학 계열이 아니다 하더라도 인문 계열이나 자연이나 공학 계열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토픽 성적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2년 특례 전형으로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토픽 준비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꼽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12년 특례 전형의 어학 성적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특히 의학 계열에서는 어학 성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토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110점 이상의 성적은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지표가 SAT 점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ATS 성적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SAT가 없는 학생들도 있고 AP 성적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없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3년 특례 전형과 12년 특례 전형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는 대학 합격률이 높고 또 똑같은 학력 지표 있을 때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 대학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높은 학력 지표를 필요로 합니다. 서울대 의학과에 합격한 학생을 봤더니 멕시코에서 공부를 했는데 IB 디플로마 성적이 43점이에요. 보통 43점 정도 된다. 또 3년 특례 전형이다 라고 하면 사실 43점 정도로 3년 특례 전형에서 의학계열 서류평가 전형으로 합격하기 어렵죠. 대부분 43점 정도 된다. 3년 특례다 라고 하면 100% 서류평가 전형보다는 서류평가하면서 면접의 지성면접이라든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를 본다든가 또는 공인화학 성적이 많이 반영이 된다든가 또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든가 다시 말하면 서류평가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더 떨어져야만 43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12년 특례는 IB 43점의 성적으로도 서울대학교 의학과에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물론 이 학생은 이제 43점을 맞긴 했지만 토플 성적은 117점에 토픽은 6급을 맞았고 그 외에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서울대학교 정기정보에 붙은 학생은 인도에서 공부를 했는데 A레벨입니다. 올 A 학점이고요. 그 다음에 1480점으로 SAT 성적은 좋지 않아요. 또 AP도 응시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학 성적은 115점. 어학도 별로 성적이 높지 않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정기정보를 합격했고 당연히 이 학생은 이제 학교 활동의 우수성과 학교 성적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균관대학교 의학과에 붙은 학생은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요. 자, 학교는 A레벨 학교이거나 IB 학교는 아니고 그냥 로컬 학교이고요. 학점은 A 학점을 맞았고 성적은 SAT가 1560점, 그 다음에 AP는 칼큘러스 BC가 5점, 바이오가 5점, 케미스트리가 5점이니까 사실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기본 교과목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고 토플 성적을 120점 만점을 맞았기 때문에 어학 성적의 우수성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약간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전기전자에 합격한 학생은 필리핀에서 공부했고요. IB 성적이 36점입니다. 이런 점들도 3년 특례와 큰 차이가 있어요. 3년 특례 전형으로 연세대학교를 합격하려고 한다? 그럼 적어도 IB 성적이 41점 이상, 최소 41, 42, 43점 정도는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SAT나 AP 성적을 수반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라고 대략 말씀을 드린다면 12년 특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12년 특례의 장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IB 성적은 36점이고 SAT 성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AP 성적도 없습니다. 어학 성적은 100점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들이 여러 가지로 인정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서는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의 표본만 설명을 드리고요. 유튜브 하단에 클릭하시면 블로그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생의 스펙 보시게 되었을 때 이걸 100% 믿지 말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대학의 모집 인원도 적고 학과 인원도 적고 그리고 표준 점수의 변동도 크고 12년 특례는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적합성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생긴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합격생들의 사례를 보시면서 대략적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원서 지원에 대한 판단은 학생의 학교 유형,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의 성취도, 그 다음에 표준학력 지표,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지원하는 대학의 전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적정, 안정, 상향 지원의 원서 지원을 짜야 되겠죠. 12년 특례가 원서 지원이 6회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정 지원과 상향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반드시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표만으로 대학을 결정할 수 없고 종합적인 원서 지원의 판단,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입시 컨설팅, 지금쯤 이제 벌써 4월이 되어졌기 때문에 7월에 원서 접수까지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 대학, 학과 결정, 필요한 서류에 대한 대비 이런 모든 것들이 입시 컨설팅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포함해서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되어지는 학교들은 자소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작성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면접에 대한 대비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합격생들의 스펙은 저희 블로그 하단에서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